전날 미국 증시는 0.94%, 다우와 나스닥 똑같이 빠졌네요. 나스닥도 0.94, 다우도 0.94% 각각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빠진 이유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제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증세를 하겠다,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여전히 그렇지만 그냥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고점에서 나와야 될 조정이고,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 순환도 시키고 주도주도 바뀌고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서 지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고점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수가 더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전망을 놓고 보자 그런다면 저는 여전히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걸어두고 상승 쪽에 베팅을 건 전략에 맞게끔 주식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에요. 자, 코로나19가 지금 작년 1월달부터 발생을 했다고 하죠. 코로나19가 이제 작년 1월달부터 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거의 한 15개월, 16개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15개월, 16개월 지속이 되고 있는 동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낮춰졌냐? 라고 봤을 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우리 생각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밖에 안 돌아다녀야 되지, 밖에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됐었는데, 자, 지금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800명대가 나왔어요. 지금 797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자, 작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들 100명, 200명일 때도 난리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4배가 증가를 했어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금 4배가 증가를 했는데, 막상 밖에를 한번 지금 돌아다녀 보세요. 코로나19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수치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내 눈에 비친 밖에 사회의 모습 자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들어와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었지만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든 말든 확진자가 늘어나든 말든 우리는 그냥 먹고 살 길, 가만히 앉아서 굶어주구나, 밖에 나가서 코로나19 걸려서 병에 걸려서 죽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 가시죠? 미국 증시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시 보는 게 이제 실업 지표예요. 실업 수당 지표. 저번 달에 비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한 건수를 보는 거죠. 실업 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실업 수당을 많이 청구를 한 거겠죠.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발표된 미국의 실업 수당 자체가 청구한 건수가 코로나19 시대에 전보다 더 적었다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 고용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다 하고 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즉슨 뭐냐?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랍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당분간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하락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뭔 일인가요 이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빠지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 만회를 하고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더해요. 코스피는 오늘 여기까지 빠졌다가 3150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다 만회를 하고 곧 있으면 이제 플러스 양봉 전환을 지금 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는 요즘 솔직히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급등 종목은 급하락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습은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가 쭉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완만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상승과 하락이 조정이 나오고 박스를 좀 그려주고 횡보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시장 자체가 저는 오늘 솔직히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 쭉 나오고 있네요. 지금 어찌됐건 우리에게 국내 증시에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이슈라고 좀 한다 그런다면 5월 달부터 재개되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나올 것 같은데 공매도가 막상 실시가 된다 그래서 지수가 폭락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단기 충격은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단기 충격이 너무 크게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를 공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급락이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잠시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만회를 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제는 무시를 못할 시장이 바로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암호화폐 지금 주식 쪽의 거래 대금보다 암호화폐 시장 쪽의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의 지금 거래 지금 모습을 좀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월달에. 그러니까 작년 3월달에 600만 원인 게 지금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배 이상이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1년 사이에 10배 이상이 올라갔어서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금 8천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4월 14일 날 음봉을 그리고 난 이후에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잘 접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국 정부에서 이 코인 시장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까기 시작합니다. 코인 시장은 위험하다. 거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판이다. 코인 시장은 백머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 탈세용, 뭐 이런 금액 자체를 탈세를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 코인판이다. 정말 위험하다. 코인 하지 마라 라는 식의 각국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코인 시장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뭔 얘기를 했었냐면 자 보세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인정 못한다.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위험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의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이고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라는 엄포를 지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침대 덧친 격이 아닐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명분을 찾기를 원했었는데 각국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솔직히 난 아프리카TV로 돈 벌었다. 손 들어봐라. 아프리카TV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해가지고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항상 제가 얘기를 자주 드리는 거는 주식에 좀 비전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왜 용재형이 중소형 철강주를 공부하라 하는지 바로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직 시장에 중소형 철강주 먹을 게 남아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들 공부해보세요. 물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그 중에서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철강주들을 공부를 해보라 한다 그런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종목부터 또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죠. 종목부터 찾아볼 게 아니라 왜 용재형이 중소형 철강주들을 공부하라고 하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어떻고 철강 수급이 어떻고 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용재형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들을 공부하러 했구나. 그러면 중소형 철강주에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A부터 C, B 뭐 이렇게 바글바글 하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건 있을까? 얘는 왜 이렇게 좀 적게 올라왔지? 뭐 때문에? 재무제표가 괜찮은가? 재무제표 나름 나쁘지 않은데? 그럼 이건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거 한번 사볼까? 얼마나 사볼까? 한 3천만 원만 사볼까? 좋아, 그럼 3천만 원 살 거면 1,000만 원씩 3번 나눠서 살까? 아닌데 시장이 지금 상승장이니까 1차에서 한 1,000만 원 사고 2차에서 500, 뭐 3차에서 500 이런 식으로 사볼까? 이해 가십니까?